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빅데이터 전공자 권진구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빅데이터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특히 실기 파트에서는 실무적인 파트를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을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패스 비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마케팅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관련 강의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같이 강의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자격증들 또한 다른 사이트나 강의를 찾아보지 않고 이패스 비즈에서 바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점인데, 시험에서 약 3주 전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특강을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치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계철 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ADSP 강의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같이 시험 횟수가 적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트가 많이 나올지, 시험에 적게 출제될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알려주신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2회에서 5회 시험 동안에 시계열 데이터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김계철 강사님께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조만간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6회차 시험에서 인류형 1번 문제 떡하니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김계철 강사님의 강의를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김계철 강사님께서 직접 쓰신 단축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도서를 사용을 했고요. 학습 기간으로는 저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약 2주 동안 하루에 길면 5시간, 짧으면 3시간 정도를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비전공자시라면 강의를 겸하여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실 거고요. 학습한 곳은 저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에서도 공부가 잘 되는 타입이라 집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필기 관련해서 팁을 드리고 싶은 점은 1과목과 4과목은 우선적으로 전공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이해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목이라 강사님이 지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 2과목과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강사님의 강의에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문제를 단순히 암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보고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를 모두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도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김계철 강사님께서 작성하신 빅데이터 분석기사 한 권으로 끝내기 실기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R 언어를 사용했다가 파이썬 언어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사 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공간으로는 이제 저는 필기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학습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전공자이기 때문에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R 언어로 준비를 할 때 동안은 약 1주 정도는 어떤 거를 외워야 될지, 그리고 시험 문제 패턴이나 유형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암기를 위한 준비를 해 놓았고, 그리고 마지막 시험 5일 전부터는 파이썬으로 변경하여서 이제 암기와 2달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인류형에 관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류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시거나 코딩 능력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코딩 능력이 완벽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이 함수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주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인류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지문의 이해가 어렵거나 데이터 자체가 어렵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하면 안 되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해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형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이유형을 가장 부담을 가지시고 배점이 가장 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유형과 3유형과 다르게 2유형은 정해진 절차대로 수순을 밟아 나간 다음에 코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은 파트이고, 무엇보다 강사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강의만 성실하게 따라오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인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 함수를 돌렸을 때, 패키지를 돌렸을 때 정확도가 약 0.5에서 0.7 사이로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제출했더니만 10점 감점을 당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여서 정확도를 약 0.9 정도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0.9로 제출을 하니까 감점당하지 않고 만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이 3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 나온 유형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3유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유형입니다. 해당 문제를 보고 관련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서 단순하게 함수를 돌린 다음에 나온 결과값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유형이라 큰 어려움은 없으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3-2번 문제 선형회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선형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 패키지를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가 됐지만, 이걸 보아서는 다음 회차부터는 분명히 3유형의 난이도를 상당히 끌어올려 가지고 시험 자체 합격률을 낮추려고 하는 스탠스가 저는 확실히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유형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통계 패키지를 사용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선형회귀같이 어려운 파트까지 준비를 해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빅데이터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유형은 30점, 2유형은 40점, 그리고 3유형은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사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유형 40점을 아예 제출을 못하게 돼버리면 시험 자체를 합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2유형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점을 당해도 1유형과 3유형에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공자들 분들도 조금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1유형보다는 3유형에 초점을 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상관없이 딱 데이터를 보고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사님께서도 추천하시고 다른 분들께서도 추천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R이든 파이썬이든 hel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지부스트 같이 함수를 쓸 때 그 해당 함수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elp 함수의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지부스트 패키지에 대한 사용법을 물어본다면 help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help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꼭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시험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은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긴장감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시험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공자분들이나 ADSP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시험 보는 게 많이 어려우시거나 생소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실기 공부를 할 때 애초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부하시고, 사전에 감독관님께서 시험 전에 해당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시험 시작을 한 후에 특정 시간이 되면 시험장을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약 2년 동안 파이썬으로 관련 수업을 모두 수강하였었기 때문에 파이썬이 아무래도 편한 언어다 보니까 파이썬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R 언어를 선택을 해서 김계철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을 하였었는데, 사실 R 언어가 저에게는 익숙치 않다 보니까 단순 암기하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약 5일 정도 전부터는 파이썬 언어로 학습을 하였었습니다. 물론 비전공자 분들께서는 파이썬보다는 R 언어가 좀 더 공식화하기 쉽고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비전공자 분들에게는 R 언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이 빅데이터 분석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데이터가 보통 회사 데이터베이스나 특정 어려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SQLD라는 자격증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 이러한 자격증들을 활용하여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빅데이터 분석 관련 회사에 취직 후에 이제 다른 빅데이터 분석 전공자분들이 걷는 길처럼 한국에 돌아와서는 관련 대학원을 걷게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공자분들께서는 제 응원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분들께서는 2과목, 3과목, 그리고 코딩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꼭 강의를 겸해서 학습하여 자격증뿐만 아니라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 많은 지식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성실히 완주하신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